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주에서도 국민의힘 공천 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예,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김석기 현 국회의원이 그 후보로 최종 국민의힘 공천자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승환 예비 후보하고 1대1 대결했는데요. 26일, 27일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주 시민들 또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상대로 한 이 경선에서 김석기 현 의원이 승리를 한 건데요. 네. 김석기 국회의원은 조금 전에 모두 경주 시민들의 덕분이다. 그리고 당원분들의 덕분에 감사드린다. 이런 성원과 기대 바탕으로 본선에서도 승리해서 이 3선의 힘으로 경주의 더 큰 발전을 꼭 이루어내겠다라고 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또 경선에 함께한 이승환 예비후보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윤석열 정부 성공, 경주 발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선 도전과 정치 신인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죠. 예, 그렇습니다. 경주에서 3년인 그것도 이렇게 3선 하는 것은 어느 적이나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국민의힘 공천 경선은 무엇보다도 이 경주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이다. 이게 거의 성립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공천 경선에서는 무엇보다도 3선에 도전하는 재선의 김석기 의원 그리고 이번에 첫 출마를 한 정치 신인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경찰, 또 한 사람은 군 출신으로서 관심을 모았고요. 네. 이승환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마를 선언한 지 겨우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3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점 그리고 국가유공자로서 득점의 5%의 가산점 이런 등등을 들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거의 드러나고 있는 현역 불패 이 경선 구도를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반대로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원 모두 매우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점들을 들어서 일찌감치 승리를 예상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러나 이 경선 자체가 페널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점 페널티가 결국은 변수이긴 했는데 네. 그게 해당되는지 여부도 바깥에 들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없었던 걸로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현역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낮고 또 지역구에서 꾸준히 활동한 현역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구도 특히 당원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이 경선 구도 속에서 이 결과로도 그대로 이런 경선 구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김석기 의원의 그동안의 노력이 평가받는 측면도 충분히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주시의 경선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경주 황성공원 지작물 철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황성공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 이걸 하면서 그동안에 황성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조성을 했던 건축물이라든가 경작지 이런 지작물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완료가 돼서 3월 달이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주로 사유지, 도로 이렇게 그동안에 황성공원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던 부지 종합재산 15만 8천여 평방미터에 네. 나무를 심어서 원형 그대로의 숲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이 황성공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러면 4월부터는 이제 수목 식재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이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이거는 정부 공모 사업에 경시가 선정이 되면서 정부 예산 50억 원, 또 경상북도 15억, 경주시 예산 35억, 총 100억 원을 드립니다. 현재 공원 부지 89만 5천여 평방미터 가운데 사유지 9만 1,780
5m를 매입을 했고 지작물 철거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철거는 2단계로 나눠서 실시가 됐는데요. 1단계로는 계림중학교 맞은편 23,000평방미터의 부지와 또 한빛 아동병원, 현재 황성파출소 있는 곳 뒤편, 시립도서관 뒤편, 여기에 38,000평방미터, 이 일대 지작물을 정비를 했고, 2단계로 이 동천 프로조 아파트 맞은편 47,000여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다음 달 철거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부터 수목 식재를 통한 숲보건 사업 본격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완공한다는 것이 현재 경주시의 계획입니다. 네. 이 경주시의 공원녹지 기본 계획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기존의 황성공원은 전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미 허용되는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네. 다시 경주시는 시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시설 건립이 자유로운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그러니까 전체 근린공원이든 경주 황성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북편은 문화공원, 그리고 기존의 시민운동장에 있는 동남쪽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가꾸겠다는 것이 경주시의 황성공원 조성 기본 계획인데요. 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절차는 거쳤고, 경상북도의 변경을 위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경북도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황성공원 부지 89만여 평방미터 가운데 한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한 57만 평방미터는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유지해서 좀 더 숨만 있는 공간으로 보존을 하고, 나머지 31만 5천여 평방미터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시민 편의공간이 밀집되는 주제공원으로 정비한다, 이런 계획입니다만, 말은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개로 나눠서 이 실내체육관이 있는 쪽은 좀 더 건축물이 많아지고, 네. 기존에 있는 시민농장 쪽은 시민운동장도 헐고 앞으로 그 자리에 좀 더 나무를 심어서 숲을 좀 더 많게 가꾸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황성공원을 생각하면 좀 숲 부지는 좀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황성공원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경주시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가 몇 건 적발됐습니까? 예, 작년 1년 동안에 부동산 관리 시스템 실거래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부동산 실거래 질서 교란행위라든가, 교란행위 신고센터라든가, 또 자체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부동산 실거래 의심 사례 350건에 대해서 경시가 정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모두 24건이라고 하셨는데 위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 계약하는 업다운 계약으로 신고한 것이 5건을 네. 비롯해서 계약 날짜를 위반한 것 1건, 또 지연 신고 14건,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가벼워서 총 6,7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네. 정류가 의심되는 4건에 대해서는 세무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회 경주시 지회, 또 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이 거래 위반 행위 건절에 대한 협조 요청도 했고, 네. 올해도 이런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경시의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선덕 여왕릉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덕 여왕릉은 경시 보문동 산 79-2번지, 여기 야트막하지만 산 꼭대기 정상부 쪽에 있기 때문에 탐방로를 통해서 가더라도 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또 노약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계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탐방로 156m 구간에 대해서는 계단을 철거하고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이 좀 더 쉽게 선덕 여왕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그 무장의 관광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네.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선덕 여왕릉은 전형적인 신라 왕실의 무덤 양식이죠. 예, 선덕여왕릉은 높이 6.8m, 지름 23.6m, 그 원형 봉토 무덤이고 밑둘레의 자연석을 이용해서 2 내지 3단의 둘레도를 쌓은 신라 왕실의 무덤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국왕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청성대와 분황사, 황룡사 구층탑, 우리가 보는 많은 좀 찬란한 문화 유적들을 남겼고 또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선덕 여왕릉은 1969년 8월 달에 대한민국 사적 제 182호로 현재 지정이 돼서 관리되어 오고 있는데 경시에서는 이 선덕 여왕릉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적지도 불편한 곳들은 이른바 무장애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경주 동해안 해파랑길 코스 중 단절된 양남면 수렴리 지경항에서 읍천리까지의 해안 산책길이 연결된다고요. 예, 이 구간은 뭐 기존에 군부대도 있고 해서 그 해안 산책길이 연결이 끊긴 구간인데 네. 경주에서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양남면 수렴리 일원의 1단계 그러니까 그 경주 가장 남쪽 지경항에서부터 그 캠핑의 지금 성지로 이렇게 평가가 널리 네. 알려지고 있는 이 건성솔밭 해변까지 한 820m 산책로 조성을 하고 전망대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또 이 네. 구간은 양남면 읍천리 일원의 250m의 산책길, 해안 산책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탈해왕이 경주로 신라로 처음 왔던 그런 그 삼국유산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탈해왕과 관련한 주제의 산책로를 조성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총 사업비는 총 1구간에 145억, 2구간엔 5억, 총 150억을 투입을 하는데 내년 네.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26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게 현재 경주시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